송은재TV 시작합니다. 총선 전망을 할 때 제가 국민의힘이 앞설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근거로 여러 가지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으로 악용되고 있는 이 국회 권력을 심판하는 게 이번 총선의 의미다. 또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당으로 변해버렸다. 그 다음 국민의힘이 훨씬 이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적인 공천을 할 것이다. 민주당은 공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분당이 되는 것이다. 또 총선이 이 3파전 구도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 연동형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 병립형으로 바꾸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지난번 총선에서 연동형으로 했다가 위성정당도 생기고 이 국민 앞에서 사기치고 있는 이런 것이 너무 부끄럽다.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걸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재명이 이 선거제도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이 되면서 이재명이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될 거다. 민주당은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 좌파 연합이 완전히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게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언제나 짚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오늘 불거졌습니다. 이제 구체화됐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민의힘에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병립형으로 가자. 또 대신에 이중 등록제를 하자라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뜻입니다. 이재명이 총선에서 지더라도 불리하더라도 이 민주당을 자신의 개딸당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걸 분명히 한 셈입니다. 이중 등록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뭐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인태가 있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 아마 민주당 쪽에서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 중에는 저는 이 유인태가 그래도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유인태가 오늘 나와서 이재명이 이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 이걸 전 당원 투표에 붙이는 것을 놓고 천벌받을 짓이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천벌받을 짓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전 당원 투표에 붙이더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 다음 민주당이 지금 입당하려고 하는 이현주, 이 이현주의 입당을 놓고 뭐 민주당의 친문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지금 뭐 이현주를 놓고도 당이 쪼개져 있습니다. 친문과 친명. 이현주에 대해서도 유인태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일본군이 몰려오면 일본 이 기를 들고 나오고 북한군이 몰려오면 이 인공기, 북한기를 들고 나오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인이냐. 뭐 정치인으로서의 아무런 이 소신, 철학도 없는 짓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현주는 지금 뭐 이재명이 자신에게 부탁을 한 것인데 왜 친문 중진들이 반대를 하느냐. 안타깝다 뭐 이러고 있는데 정치계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찬반을 떠나서 이 행태가 쓰레기 행태가 되면 참 지지를 하거나 지지를 하지 않거나 이 서로 민망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습니다. 병립형으로 가자, 이중등록제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권역별 뭐 이름을 이렇게 정하는데 뭐 별 차이 없습니다. 호남, 영남, 수도권 뭐 이렇게 나누어서 비례대표를 나누자 이 이야기입니다.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병립형으로 그냥 돌아가기는 좀 민주당이 쪽팔리니까 자기들이 연동형을 해놓고 또 병립형으로 돌리니까 이렇게 권역별 병립형이다. 뭐 이렇게 좀 이 중재안처럼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도 출마를 하는데 지역구 출마하는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도 출마를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하는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이
이 인천 계양을에 지역구 출마도 하면서 비례대표로도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떨어지면 비례대표 의원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남겨두자 이 이야기입니다. 참 이재명으로서는 배지가 간절한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망하더라도 자신은 배지가 있어야 방탄이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겉으로는 이제 험지에 출마하는 지역구 후보에 대해서 비례대표로 구제해 줄 수 있는 이런 뭐 길을 남겨두자 이걸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그냥 이 변명일 뿐입니다. 이재명을 위한 것입니다. 병리병으로 돌아가는 것도 이재명을 위한 것이고 이중등록제도 이재명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병리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중등록제 이건 참 협상하기가 민망할 것인데 그래도 협상이니까 뭐 일단 협상 테이블에 올려볼 수는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은 통과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이 우위에 있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자업자득인 거죠. 지난번 총선에서 정의당을 위해서 이 준연동형을 만들었다가 위성정당을 만들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이제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재명도 뭐 틈만 나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연동형을 유지하더라도 위성정당은 막는 방법을 택하겠다. 뭐 연동형을 지키도록 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다 뒤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당원 투표에 붙이겠다. 민주당은 뭐 오늘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뭐 천벌받을 짓을 할 때 되면 꼭 전 당원 투표에 붙이더라. 그러니까 그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할 때도 이 당원 투표에 붙였고 또 병리평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참 천벌받을 짓이다. 이건 민주당이 총선에서 질 것이다. 이게 민주당이 총선에서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좌파 연합이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라든지 뭐 이준석 신당, 송영길 신당 뭐 이런 것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에게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연동형으로 가지 않고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의 페이스에 완전히 말려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이 이재명 지도부에 대해서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역구 싸움도 불리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연동형으로 가서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도 뾰족하게 없고 위성정당을 막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비례대표를 자기 손으로 임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비례대표까지 민주당 공천까지 모두 개딸당으로 만들겠다. 자기 손으로 공천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위성정당을 막게 되면 좌파 연합 뭐 이런 비례정당이 만들어지면 그건 이재명이 공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계산은 그거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국민의힘에 이거 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중등록제도 하자. 지역구도 출마를 하고 비례대표 등록도 하자. 이재명 자신이 어떻게 했든지 지금 이재명은 지금 원희룡과 붙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원희룡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그 계양 지역이 민주당 세가 강하다고는 하지만 3파전입니다. 그 다음 원희룡은 참신하죠. 이 전체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파전이 되면 이재명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자신이 도망갈 비례대표라도 지금 끌어안고 있겠다. 지금 이런 잔머리를 쓰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을 비롯해서 좌파 전체에 대해서 사실은 이재명이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아주 잘 대응을 하고 있죠. 지금 위성정당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만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저질러 놓은 것이지 않느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발기인 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가지 않고 또 준연동형 그대로 간다면 우리는 위성정당 만든다라고 바로 뭐 국민들 앞에서 떳떳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립형으로 갔을 경우에 또 준연동형으로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분석을 해보면 병립형으로 갔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조금 더 유리하다.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병리평으로 되돌리면서 민주당 내부의 분열, 민주당의 뭐 81명의 현역 의원들이 친명 비명 가리지 않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좌파들의 분열, 이재명에 대한 비난 이런 것이 집중이 되면서 민주당이 훨씬 더 불리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고려하면 이재명은 어쩔 수 없이 총선에서 불리하더라도 병리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중 등록제는 협상 과정에서 아마 국민의힘이 이걸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이게 이재명 때문에 애걸복걸하는 시기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저자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전 당원 투표를 한답시고 이게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또 난리를 한번 쳐야 합니다. 그런 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 이렇게 병리평으로 가겠다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한 셈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총선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을 완전히 자기 손으로 다 공천을 하고 이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다 자기 당으로 만들겠다라는 걸 분명히 하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반가운 것입니다. 총선 구도에서 손해볼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유리한 국면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이 선거제도 협상에서 상당히 우위,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점입니다. 결국은 이재명이 굉장히 실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자기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좌파 전체에서 이재명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 이재명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계산이 안 되니까 이재명은 총선에서 불리하더라도 자기 편으로만 가자라는 걸 분명히 하는 셈입니다.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 당원 투표를 해서 이 병리평을 밀어붙이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도 넓어지고 또 주도권을 주게 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거제도입니다. 이 선거제도 협상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국민의힘이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민주당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대대적인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권 중심의 이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월급도 낮춰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이현주로 대변이 되는 이 이현주를 놓고 민주당의 이 문재인 측과 이재명 측이 완전히 이 전면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공천을 놓고 지금 저격 공천이다라고 해서 이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현주 입당을 놓고 이 전면전을 벌이는 것, 이걸 이제 국민들이 보면서 이게 무슨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현주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 이미지도 굉장히 밑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싸우면 싸울수록 민주당으로서는 불리해지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해도 그러니까 뭐 당정 갈등, 국민의힘도 당정 갈등을 하죠. 당정 갈등을 하고 또 화합을 하더라도 이게 명분이 좀 있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이현주 입당 문제라든지 선거제도 이런 것 가지고 싸우게 되면 이게 소위 말씀드려서 진흙탕 개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갈수록 불리한 구도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공천입니다. 이 총선은 지역별로도 싸워야 하기 때문에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이 공천 부분에 있어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책임하에 모두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이 폭과 깊이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일이다. 공천만 잘 된다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